자, 오늘은 이제 제 기준에서 생각해왔던 사주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할 건데, 그 레벨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정도구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내가 아직 갈 길이 어느 정도 남았구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까지 뭐 과대하게 뭐 확대 해석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사주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 제 경험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와 사주를 한번 봅시다. 영어와 사주를 딱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처음에 뭐 배워요? 알파벳 배우죠. 알파벳 그냥 자음 모음 이런 거 배우잖아요. A, B, C, D부터 쭉쭉쭉 I, A, U 이런 거 배우고요. 자, 사주에서도 각 글자별로 배워야겠죠. 뭘 배우냐면은 목화토금수부터 해서 천간에 10글자, 그리고 지지 12글자, 총 22글자죠. 그리고 플러스 십성 10개 배우죠. 각각의 글자. 자, 이거 하면은 한 32개 되고, 뭐 알파벳도 20 몇 개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배우면은 우리가 레벨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레벨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글자들이 있다. 이러한 알파벳이 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레벨 1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레벨 2는 그럼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 뭘 배우죠? 단어를 배우잖아요. 단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은 사주로 치면은 뭘 해요? 생극을 배웁니다. 생극. 목생화, 화생토 이런 거, 목극토, 뭐 금극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행의 생극을 배운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벨 2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레벨 3은 뭐냐? 우리가 뭐 구문 이런 거 배우죠. 형식, 문법 이런 거. 문법 뭐 이런 거 배우죠. 그게 사주에서 보면은 뭐 한 격부, 억부 정도 배우겠죠. 이 안에 이제 요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워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한 레벨 4 정도 되면은 우리가 회화를 하죠. 회화. 그리고 이때 사주에서는 통변을 합니다. 이 흐름에서는 아마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레벨 1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레벨 1이. 제일 많다는 건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잘 되고 싶으면 레벨 1 하면 돼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한번 잘 찾아보시면요. 구독자 높은 사람일수록 레벨 1 중심의 그 사주 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좀 하면은 그 채널을 이제 안 보고 다른 채널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레벨 2부터 생각 중심으로. 자, 레벨 1은 이거예요. 이 글자 있으면 이렇다. 사주에 재성은 돈이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다. 이 정도 수준이 레벨 1이에요. 사주에 화가 있으면 좋다. 사주에 자수, 오화, 묘목, 유금, 도화다. 도화살 있으면 연예인이다. 인기 많다. 이런 얘기하는 게 레벨 1이에요. 이거는 사주를 볼 때 안 맞죠. 왜 안 맞냐? 이건 수치적으로 봐도 사주의 경우의 수 대비 한 글자를 얘기하면요. 사주는 안 맞아요. 제가 일주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사주는 총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인데 거기서 일주만 빼면 17,280개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 보여요.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은 오차 범위가 미친 듯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레벨 1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 글자 있으면 이래요. 이 글자 있으면 저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도화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대체로 하고, 그리고 대운을 보는 게 익숙치 않아서 아직은 대운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대운을 본다고 해도 사주 팔자에 플러스 대운을 때려 붙여서 오주 십자인데 그냥 그거를 궁이라는 자리를 보지 않고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내가 10가지만 그냥 따로따로 봐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딱 레벨 1까지 정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만 아는 사람은 단어를 아는 사람이랑 영어로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내가 아는 알파벳이다 다음에 단어를 알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 길을 물어볼 때도 뭐 배가 고파.
헝그리 이럴 수 있고, 뭐 먹을 게 필요해, 뭐 레스토랑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뭐 토일렛, 레스토랑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단어는 알아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죠. 그래서 사주도 청간 지지랑 십성이 무슨 글자 있는지만 알고 그 다음에 생극만 알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사주적으로 수다도 떨 수 있고, 근데 안 맞아. 안 맞는데 수다는 떨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불분명하고 내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지만 대충 막 그런 거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가장 사주를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레벨 2까지 마스터했을 때, 그때가 사주가 가장 즐겁고 해피하다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은 하죠. 근데 우리가 구문이랑 문법을 안다고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회화를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구문 문법이 있으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뭔가 여행 가서 길을 물어보거나 문장으로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완벽하진 않고 좀 버벅거리고 늦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야 이제 회화를 가는데, 사주도 레벨 2를 딱 지나고 나오면 이제 격국과 억부를 접하고 어느 정도 통변으로 가는 이 출발선에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레벨 3을 이제 마스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희신과 용신을 일단 구별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한테 좋은 글자가 오면 용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용신은 나한테 좋은 글자가 아니거든. 용신은 그냥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잘 풀리는가를 얘기하는 것들이 용신이지, 내가 없는 글자로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용신이 아니거든요. 일단 용신과 희신, 기신의 개념을 그냥 개념만 알고 내 사주에 적용을 못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운에서 좀 안 좋았어. 그럼 나는 수운이 기신이구나. 내가 목화운에서 좋았으면 목이 용신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안 하고랑은 용신이랑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레벨 3 정도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주의 주변 글자를 보지 않아. 대운도 잘 안 보고 다 안 보면서 내가 월지가 뭔데 격국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단식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레벨 3까지 마스터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거를 이제 서서히 봐줄 수 있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때가 돼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내 인생에 대한 주체성과 주도권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내가 안 좋은 운이니까 뭐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겨. 근데 이 레벨 4를 마스터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래도 막 스스로에 대해서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안 좋은 운이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운을 이렇게 하면은 개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레벨 1에 가까울수록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샤머니즘. 그러면 이제 뭐 있어요? 금이 없으면은 뭐 약세살이를 많이 해라. 목이 없으면 화분을 키워라. 수가 없으면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사주에 화가 없으면 빨간색을 입어라. 이런 영역들이 많아지는 게 여기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길이나 길거리나 이런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상담하는 분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벨 3 마스터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죠. 여기가 가장 많지.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실제로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남의 채널 이런 거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상담 온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런 거 얘기. 거의 이게 많습니다. 근데 뭐 모르지. 내가 그분들이랑 얘기를 안 해봐서.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인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레벨 1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레벨 1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레벨 1 영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레벨 1 영상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도 잘 없고, 저는 주로 여기 있어서 구독자가 늘 수 없는 그런 채널적 환경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수업 때도 이걸 하죠. 저도 이제 강의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통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변까지만 해도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잖아요. 그 연애 회피 유형 4가지 구분하는 거. 그걸 이제 멤버십 단톡에서 어떤 분이 이거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거 내용 좀 보고 이거 할 수 있겠네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몇 분한테 카톡이 왔었어. 그분들이 이제 자기 거 신청은 안 했는데 따로 연락이 와서 저는 이거 뭐 안정형 맞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변을 한다? 그럼 그런 걸 다 알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것 중에 사주로는 MBTI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다 이제 레벨 4 여기의 영역이죠. 사주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뭐 이 뭐뭐뭐나 뭐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 어쩌다 구독자 됐냐고요? 그냥 뭐 에너지 기운 자체가 끌려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보시면은 여기 그 레벨 3을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진짜 더 재밌고 더 좋아. 진짜로.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레벨 3, 4에 있는 영상들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 누가 올려봐야 안 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갖고 아마 그런 거 다 올린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죽은 채널은 검색해도 안 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주나 뭐 이런 거 검색해봐야 이제 뜰 수 있는 게 다 여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막 그런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제 사주 자체가 그래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어서 그냥 알고 하니까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자 이런 거지. 그래서 되게 비슷합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는 글자 공부, 아 이게 이런 글자 있구나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을 보러 가도 이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구나, 뭐 마트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 상태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뭐가 있구나 정도 보는 거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배운다. 생극. 생극을 봐야지. 목은 성장이라면서요. 목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서. 근데 저는 목이 있는데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저 정인 있는데 왜 안 똑똑해요? 저 정인이 있는데 왜 가방끈 짧아요? 이런 것들 다 생극을 알아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식상 있는데 어때요? 저 뭐 없는데 어때요? 무식상 어때요? 아니 무식상이면은 뭐 그 사람이 재관이 강한지 인성이 강한지 비겁이 강한지 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식상인데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있는 걸 갖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거 갖고 있는 걸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잖아.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알아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신다. 근데 격국이랑 억부라는 것도 무슨 격이 있다, 무슨 격이 있고 억부는 무엇이고 격국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만 따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격국도 보고 하죠. 어떻게 월지만 보고 얘기를 하고 월지랑 월간만 갖고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월지랑 월간 이런 거의 천간의 모습, 대운의 흐름 이런 것까지 보면서 내가 어떠한 격국으로 태어났고 또는 어떠한 억부를 쓰면서 살 것인지 나한테는 격국이 맞는 건지 억부가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직업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 이것까지가 안 되면은 결국은 상담을 와서도 제가 요즘 사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주 보는 사람이 당신은 직장 지명입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직장 다니겠냐고요. 대체적으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회사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죠. 특히나 보통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애들을 아직 결혼시켜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 날이 많은데 정년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 운을 보고 태어난 순간부터 운이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정년까지 너무 멀쩡히 살았어. 그럼 운이 계속 한평생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년운부터 너무 좋았던 분들은 말년운이 그렇게 좋기가 힘들거든.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소한 소일거리 하시면서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정년 이후에 치킨집에서 망한 분들도 많이 봤고 중국집에서 망한 분들도 많이 봤고 제 지인도 이제 당구장 했다가 망한 분도 많이 봤고 제가 당구장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당구를 너무 좋아해서 한 건데 손님이 요즘 너무 없잖아요, 당구장이. 그런 거. 그러니까 뭐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때도 이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와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무슨 격인데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무슨 제 억부가 신약한데 신강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다 단식적으로 작용하죠. 레벨 1, 2, 3은요, 전부 다 단식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레벨 3을 오지 못하면 레벨 1을 건너뛰어야만 2를 올 수 있어요. 2를 또 건너뛰어야 3까지 올 수 있어요. 3을 건너뛰어야 4까지 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오는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살이 진짜 쪘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5kg 빼는 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살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는 5kg 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처음에는 빨라요. 처음엔 빠른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근데 결국은 그 정상을 도달하면 그 아래 때는 절대 어렵지가 않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주는 교육 과정이 2년, 어느 곳을 가도 대체로 2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미 3, 4년 공부한 분들 되게 많을 건데 그 유튜브로 사주 3, 4년 공부한 사람들 전부 다 레벨 2를 못 넘어가요. 레벨 3 미리 보기까지 선행학습 살짝 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지. 근데 결국은 유튜브라는 걸 막상 저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레벨 1, 2 이런 거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야지 채널이 안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뭐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구조가 이래요. 먹이 사슬만 봐도 가장 취약한 애들이 가장 많고 가장 맹수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세상이 이래요. 젊은 아이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갈수록 적고 이게 모든 자연의 이치예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고 나의 컨셉이 어디 타겟팅이냐. 내가 여러분들도 유튜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레벨 1 영상들 다 알잖아요. 레벨 1 영상들 갖고 영상 만들면은 여러분들도 사주 유튜버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레벨 몇일까?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는 공부해서 후회할 과목은 절대 아닌데 문제는 뭐냐? 레벨 1, 2 정도에서 그만두면은 사주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거예요. 레벨 1, 2 정도에서 하면은 이거는 샤머니즘의 파트가 돼버리고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운을 내가 망할 운에 잘 될 수는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망할 운에 뭐 굿하고 뭐하고 한다고 잘 될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면요. 망할 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 좋은 운에 몇 년 뒤에 있는 좋은 운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안 좋은 운에 준비하고 그 좋은 운에 그 준비한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요. 내가 좋은 운에는 가만히 있고요. 안 좋은 운에 때려쳐요, 회사를. 그 다음에 잘 안 돼. 사람들이 첫 번째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체로 일로 간다고요. 좋은 운에는 가만히 있어요. 이직하기 좋은 운이야. 이직을 안 해요. 근데 열받아갖고 더 이상 못 버티겠네, 짜증나네, 안 좋은 운이야. 그럴 때 막 설상가상으로 막 연인이랑 헤어지기도 하고 투자한 것도 잘 안 되고 아이씨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럴 때 이직하면 뭐가 잘 되겠냐고. 그런 거죠. 내가 좋은 운에 내가 이때 성형해야지 이러고 안 좋은 운에 돈을 모아요. 그리고 좋은 운에 성형수술을 해. 얼마나 잘 되겠어. 근데 반대로 어느 날 내 얼굴이 짜증나, 못생겨 보여, 미워, 짜증나, 싫어, 내 운은 안 좋아. 운 안 좋은 거 몰라? 근데 딱 병원 가. 근데 그 의사가 저는 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주 돈돈거리는 의사를 만났어. 운이 안 좋으니까. 의사랑 인연이 별로 안 좋았던 거지. 그럼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다 갈아엎어. 근데 잘 안 된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병원 가서 재수술하고 그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는 목적 그거예요. 이게 나한테 맞느냐 이거고 이게 나한테 맞으면은 그걸 준비해야 돼요. 자, 취업은 한번 얘기해 볼까? 취업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취업은 있나요? 취업은 늘 있어요, 늘. 근데 취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일하는 운이에요, 일. 그러면은 어떠한 준비도 안 하는 사람이 취업 운이니까 일을 하겠다? 뭐예요? 내가 지원한 데마다 다 떨어져 준비 안 했으니까 근데 일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알바라도 하든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든 뭐라도 한다고요. 이게 취업운이야. 근데 내가 취업운이 이때인 걸 알고 미리 자격증 따고 뭐 학점 따고 뭐 다 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취업운이라는 건요. 나를 일하게 하는 운이냐를 보는 것이지 내가 좋은 데 들어가냐 이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취업은 있나요? 아, 취업은 있습니다. 근데 더 떨어졌는데요? 근데 뭐 일하고 계시겠죠? 이런 대화, 이런 무의미한 대화들이 오가는 거예요. 결혼운도 마찬가지고 성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좋은 운에 뭐든 하셔야지. 안 좋은 운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벨 1, 2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기고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레벨 1, 2 정도까지는요, 보통 이성에게 어필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내가 술자리 안주로서 이제 재밌게, 아,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흥미를 가지고, 아, 내가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레벨 1, 2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죠. 저한테 이제, 선생님, 그 사주로 결혼시키는 그런 거, 결혼정보업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레벨 1, 2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죠. 제가 레벨 1, 2 시절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가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결혼정보업체 가서. 나는 몇 점일까?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 이거 알려고 상담을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사업을 막 해볼까 진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내가 공부를 더 했잖아. 하다가 어떤 걸 알았냐면은 이걸 알게 된 거야. 결혼정보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14회권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돈이. 근데 이번 달에 하시면은 뭐 2회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내 등급에 맞춰서 금액이 나오고. 근데 이게 사주로 결혼정보업체 회사를 어떻게 차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14회권?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나랑 궁합이 안 좋은데 궁합이 안 좋아도 막 소개해줘서 저 사용권을 다 사용하게 해야 재구매가 하고 수익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안 맞아. 그럼 고객이 전화 오겠지. 선생님 저 언제 그 소개팅 해주시나요?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고객님하고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고객님 지금 아시잖아요. 운때가 결혼 때가 아닌 거 등록하지 말라니까 왜 등록하셔갖고 막 1000명이 상담을 왔는데 가입자 한 3명밖에 안 돼. 결혼은 아니시니까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제가 그래도 운세를 좀 잘 본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듣는데 그런 것들도 보세요. 월운은 5년마다 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을사년 무인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자년도 무인월이었고 다음에 앞으로 올 경술월도 무인월이 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올 을묘년도 무인월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을미년도 무인월이야. 5년마다 오는 거를 똑같이 할 거냐고. 이거 왜 월운을 자꾸 나한테 갖다 붙이냐고요. 연운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왜 바뀌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인생이 갑자기 내가 5년 전에 치킨을 먹었는데 무인월에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나. 근데 5년 뒤에 나 또 치킨을 먹을 것 같아요? 내가 5년 전에 치킨을 좋아했어. 50년 뒤에도 똑같이 무인월일 거 아니에요? 50년 뒤에도 내가 치킨을 좋아할까? 치킨은 좋아할 수 있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운을 왜 자꾸 내 사주에 갖다 대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 월운도 이게 레벨 4는 돼야 이게 월운보다 연운이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연운 중심에서 우리가 운을 보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레벨 2까지 하는 게 뭐예요? 월운의 일간을 붙이죠. 레벨 한 3까지 봅시다. 레벨 3 정도 되면 그렇게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너보다 유명한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냐.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유명한 거는요. 그분들의 운때가 좋아서 유명한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운때가 좋아지면 더 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넘어올수록 보이는 게 더 커지고 인생에 주체성이 생겨요. 제가 이 얘기를 2021년에도 한번 멤버십 라이브를 한번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주체성이 생기면 그때는 행복 지수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아 내가 레벨 몇이구나. 근데 내가 레벨 2야. 1, 2 금방 와. 3도 금방 해요. 진짜 의지가 살짝만 있어도 돼. 4 금방 해. 누구나 합니다.